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에서 축방향 분해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도 여기 있는 주파수의 증가가 축방향 분해능을 개선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3번에 있는 댐핑층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보시면은 탐촉자의 구조가 있을 때 가장 앞쪽에 결합층이 있고 바로 뒤에 앞전 소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흡읍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흡읍층을 다른 말로 댐핑층이라고도 표현하게 돼요. 여기 있는 댐핑층, 흡읍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갔다가 되돌아오는 파형이 멀리 가지 못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파형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축방향 분해는 엑시알 레졸루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댐핑층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증가하는 것이 보기로 나왔다면 이러한 보기 또한 축방향 분해능을 개선하는 것과 연관되는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의 발생 원리 물어보고 있어요. 간단한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가장 높은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탐촉자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리니어 프로브가 보통 7에서 13 정도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정답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 보시게 되면 볼록형 탐촉자 같은 경우는 보통 3.5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부채꼴은 약 5MHz, 직장과 질 경유 탐촉자 같은 경우는 5에서 10MHz 정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1번 선형 탐촉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진단 장치의 송신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송신은 초음파 장치에서 보낼 때의 기능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1번에 있는 프리즈 기능, 동적 범위, 시간 이득 보상 조절, 그리고 실시간 영상 확대 등 여기 있는 항목들은 갔다가 되돌아온 수신된 신호로 조절하는 기능들이에요. 2번에 있는 출력 조정 같은 경우는 장비에서 신호를 보낼 때, 송신할 때 컨트롤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정답은 2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수신과 관계된 내용이다. 이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파워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얻게 되는 영상의 밝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의 밝기가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파워 값을 증가시키면, 다시 말해서 보내는 신호를 높게 설정하게 되면 영상의 밝기가 적절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상이 좀 어둡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상 밝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파워 컨트롤을 통해서 송신 신호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적절한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수신기의 대표적인 기능인 게인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TGC뿐만 아니라 영상의 화질에 관여하는, 밝기에 관여하는 송신 기능 중에는 파워 컨트롤이 있다는 점, 이 내용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정도 관리자의 역할이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파 도플러에서 도플러 변이 주파수가 최대가 되는 각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도플러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우선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도플러 각도에 따라서 얻게 되는 신호값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90도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얻게 되겠고요. 60도 미만에서는 적절한 평균 값을 얻게 되고, 나란하게 평행한 상태일 때, 0도일 때 가장 높은 값을 얻게 돼요. 실제로 검사할 때는 60도 미만의 각도를 유지해서 적절한 값을 얻는 것이 도플러 검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이 도플러 스펙트럼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높은 파형과 낮은 파형이 연속해서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높은 곳과 낮은 파형을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수치가 최대 속도라고 평가하게 되겠고요. 가장 낮은 곳을 최저 속도라고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 최고 속도고요. 엔드 디아스톨릭 이완기 말에 측정된 가장 낮은 수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스펙트럴 윈도우라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이 밝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둡게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게 되죠. 만약에 혈관 자체가 좁아져서 이 좁은 구간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구간을 지나가는 곳에 도플러를 적용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부분이 옆에서 보여지는 하얀색과 동일하게 가득 채워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에 채워지는 밝기 변화에 따라서 혈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적절한 속도를 갖게 되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의 색깔을 스펙트럴 윈도우라고 표현한다는 점, 이 내용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간 왼쪽의 가쪽 분절과 안쪽 분절을 분리하는 해부학적 지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 좌엽에서 바깥쪽과 안쪽을 분리하는 해부학적 지표는 4번에 있는 간원인데 리가멘텀 테레스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강조드리고 있지만 간 초음파의 해부학적 구조물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물을 구분하는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간 좌엽에서 나타나고 있는 밝은 색상의 선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물이 리가멘텀 테레스래요. 그래서 간원인대고요. 간 좌엽의 내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쪽에 밝게 보여지는 구조물은 S1번 구역과 S2번 구역을 구분해주는 해부학적 구조물이에요. 두 가지 모두 간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랜드마크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궁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복벽 경유 검사는 방광을 음향창으로 이용해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1번 증식기의 자궁 내막은 가장 두껍지 않고요. 분비기 때 가장 두껍습니다. 2번 분비기의 자궁 내막은 근층보다 에코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근육층보다 에코가 밝게 나타나게 돼요. 4번 복벽 경유 검사는 주로 선형이 아니라 볼록형을 사용하고요. 5번 복벽 경유 검사는 질 경유 검사보다 낮은 주파수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관되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자궁 내막의 에코도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초기 증식기입니다. 아직은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지 않은 상태고요. 두 번째는 후기 증식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점점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배란기에 가까워졌을 때 이러한 상태의 삼중선 구조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분비기에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밝은 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자궁 내막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기관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궁 내막의 에코도는 주변에 있는 자궁 근층보다 밝게 보여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각각 주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자궁 내막이 변화하는지 그림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탐촉자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인데요. 가장 바깥쪽에 피부, 그 다음에 피부 및 지방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젖샘층, 보통 이제 젖샘 뒤 유방층이 있긴 한데 영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보통 이제 근육층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연관된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해부학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A번이 피부 구조물이고 B번이 피하 지방입니다. C번이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연결되어지는 쿠퍼 리가멘트고요. 다음 D번에 밝게 보여지는 부분이 유선 조직, 젖샘층이에요. 젖샘층 뒤쪽에 지방 조직이 있긴 한데 보통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여기 있는 근육층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물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을 검사할 때 자세와 탐촉자의 위치가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서브코스탈 포지션으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영상 특징과 함께 환자 자세에 대해서는 특강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부정맥이 있는 경우 검사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해야겠죠.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이제 부정맥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중지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정답은 2번인데요. 심장 검사 시에는 화면 발생률, 프레임 레이트를 높여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얻게 되는 영상의 이미지 개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얻게 되는 사진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끊김없이 빠른 속도의 영상을 볼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심장 같은 경우는 뛰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높은 화면 발생률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2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성인과 소아의 탐촉자는 같은 주파수가 아니라 소아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체구가 작아서 조금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4번 보기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혈액의 역류 유무를 찾기 위해서 연속파 도플러를 사용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틀린 내용이 아닌데 또 틀렸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뒤쪽 영상 보면서 제가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내용이 만약 국가고시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보기입니다. 5번 심장의 운동 상태를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밝기 표시법이 아니라 M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대한 항목들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게 되면 이쪽에 승모 판막이 있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혈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밝은색 형태로 반대쪽으로 혈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역류라고 하고요. 승모판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승모판 역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류의 형태들은 칼라 도플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쪽 부분에 컨트리 도플러, 연속파를 적용하게 되면 역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연속파 도플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번 보기에 대한 설명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콩팥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신장 구조물이 있는데 밝게 보여지는 돌로 의심되는 구조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컬러 도플러를 적용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좀 반짝반짝하게 나타나는 아티팩트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아티팩트의 형태를 트윙클 아티팩트라고 표현하게 되거든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러한 형태가 있을 때는 콩팥에 발생한 결석, 돌 구조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트윙클 아티팩트의 기본적인 영상 특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음속의 차이로 발생하는 스넬의 법칙에 의한 허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스넬의 법칙은 굴절 허상과 연관이 있고요. 굴절 허상은 동그란 구조물에서 옆쪽에서 떨어지는 라테랄 섀도잉 또는 엣지 섀도우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동그란 구조물 끝쪽에서 어둡게 떨어지는 섀도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답원 보기 보시면 담낭 쪽, 쓸개 외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섀도잉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번뿐만 아니라 답원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가 있어서 다소 애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고시 문제에 이 답원 보기가 출제가 된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나번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섀도우죠. 결석 뒤쪽에서 어둡게 떨어지는 음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번은 가스 구조물이죠. 공기 구조물 내부에서 떨어지는 여운허상, 링다운 아티팩트. 마번 같은 경우는 해성꼬리, 코메테리 아티팩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가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고요. 답원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정맥들이 연결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가번 구조물인데요. 인페리어 베나 카바죠. 그래서 헤파틱 베인들이 모여서 간정맥이 모여서 하대정맥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새로 검사한 영상이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구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대동맥이죠. 대동맥에서 첫 번째 분지는 셀리악 아테리고요. 두 번째 분지는 슈페리얼 메센테릭 아테리입니다. 이 두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까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침을 삼킬 때 공기와 함께 관찰될 수 있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영상은 갑상선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침을 삼킨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식도와 관련된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에 있는 마 구조물이고요. 해당 구조물이 식도 구조물이에요. 여기 있는 표현들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심장 초음파 영상인데요. 심장 초음파는 선형 탐촉자가 아니라 부채꼴 탐촉자로 검사 진행합니다. 조영제 지입하고 검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금식이랑도 관계가 없습니다. 4번 낮은 주파수로 검사한다. 이분 맞는 내용이고요. 5번이 또 다소 애매한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왼쪽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5 챔버 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그리고 대동맥 구조물이 보여지는 5 챔버 뷰예요. 이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를 왼쪽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살짝 자세를 틀어서 검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5번 보기 또한 충분히 정답 가능성이 있어서 좀 다소 애매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좀 전반적으로 좀 보기가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단순하게 해설지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꼭 참고하셔서 좀 내용을 좀 분간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챔버뷰를 얻는 자세거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돌아놓은 자세에서 탐촉자를 깊숙이 집어넣은 상태로 얻은 영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5번 보기는 정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